자, 그럼 2-45페이지 좀 보셔가지고 송금에 해당되는 부분들. 자, 송금에서는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돼야 돼요?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추거나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그 다음에 수익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에서 만일에 예를 들면 사업 관련성이 통상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수익 관련성이 적용이 되면 송금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밑에도 그 45페이지 제일 하단의 주의를 보세요. 뭐라고? 송금의 요건은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어떻게 동시에 갖춰야 돼.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추거나 그게 아니면 수익 관련성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송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갖추지 않았다? 그럼 송금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플러스 통상성. 자, 그 다음에 수익 관련성.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송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따지는데, 뭐 세무회계기술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세법학 논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위법 지출이에요. 위법 지출. 2-49페이지. 위법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들. 위법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할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위법 지출의 송금성 인정이 되느냐? 자, 다음 페이지 2-50페이지 보시면 이제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는데 학설은 몰라도 돼요. 학설은 중요한 건 판례죠, 판례. 학설이 법원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법원성이 있는 건 판례잖아. 대법원 판례 법원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법원에서의 판례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법 지출은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송금을 부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송금 부인하는 게. 왜 송금을 부인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판례의 태도 첫 번째 박스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질서에 위반한 지출. 사회 질서 위반. 사회 질서에 위반한 지출. 이게 위법 지출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거기 언급이 되는 것처럼 거기 이제 뭐 2-51 여기서는 뭐 리베이트가 있고 담합 비용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네. 자, 예를 들면 이제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리베이트를 쓰면 이거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사업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사업과 관련 없이 리베이트 쓰나? 그건 아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 통상성. 통상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상성이라고 하는 뜻의 취지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요 산업, 동종업종에 있는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일 때 그게 통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합법적으로 리베이트 지급하지 않고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어떤 회사는 불법적으로 리베이트 지급을 해서 영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통상성이 없는 거지. 누가? 불법적인 리베이트 지출하는 데가. 통상적이지 않잖아. 물론 다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 중에 착한 법인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제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 제약회사. 옛날에 뭐 유한양에 이런 데는 뭐 리베이트 안 준다. 뭐 그런지 모르겠어. 사실은 모르겠어. 예. 진짜인지 아닌지. 뭐 옛날에 유일한 박사님 있을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뭐 어떤 법인은 리베이트 지급 안 하고도 건전하게 영업을 하는데 너만 리베이트 지급해? 뭐가 없다? 통상적이지 않아. 통상성이 위배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이제 뭐가 되냐? 사회 질서 위반하게 돼. 사회 질서.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되는 개념이 2-51페이지에 언급이 돼 있어요. 왜 사회질서 위반이 되냐? 리베이트, 특히 이제 제약사업에 있어서의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악영향,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 사회적인 비난,
이런 것들은 어떤 공공에 엄청나게 큰 해를 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질서 위반한 지출로서 송금을 부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법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을 쓸 때는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지출로서 통상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통상성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송금이 부인된다. 송금불산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2-51페이지 상단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련된 거고, 하단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뭐 건설회사나 이런 데 담합을 해서 담합을 하게 되면 그 담합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거 아니에요. 누가 이제 예를 들면 그 국가로부터 낙찰을 받을 거란 말이지. 납품 기회를 얻다든지. 그러면 그걸 이제 그 납품 기회를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같이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회사에 나눠주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비용 처리를 해.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불법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건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이잖아요. 공정거래법 위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지출.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수익과 관련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담합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담합 비용에 해당되는 것들,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잖아요. 담합 지출 같은 경우. 자, 거기도 이제 끝에 보시면 결국 그 지출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쓰시면 된다고. 이런 내용들, 문구를. 네. 자, 그 정도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